안녕하십니까.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,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왈가왈부의 홍광철입니다. 11월 11일 남한에서는 빼빼로데이라 부르죠. 북에서도 그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. 제가 상식 책에서 뭐 화이트데이, 뭐 빼빼로데이 이런 거 기사활동 상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. 한 이만큼 두꺼운 건데 제가 떠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게 한 18건 이렇게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에 그 무슨 상식들이 그런 대한 내용들입니다. 그게 기사활동,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알아야 되니까. 근데 그런 그 기사활동 상식이라는 그 책에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죠. 그래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. 빼빼로데이, 뭐 가래떡 데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. 우리 민족성을 살리자 해서 빼빼로 하지 말고 우리 가래떡 데이를 하자. 예? 그리고 또 한 양꼬치집 사장님은 양꼬치데이라고 또 홍보하시더라고요. 저기서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그쪽에 풍무 양꼬치라는 그런 양꼬치 식당이 있습니다. 그곳 그 사장님 부부를 제가 좀 알거든요. 근데 그분은 양꼬치데이라고 홍보를 하세요. 시간 되시는 분들은 풍무 양꼬치에서 양꼬치데이를 즐기시는 것도 좋고. 예? 근데 가래떡은 너무 많이 못 먹잖아요. 양꼬치는 좀 많이 먹을 수 있는데. 그래서 좀 그런 놈들이 있긴 하죠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름으로 기억하시고 또 즐기시는 그 오늘은 또 우리 홍민지 두돌시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. 우리 홍민지는 11월 11일 밤 11시 18분에 태어났습니다. 산부인과 선생님이 엄마가 조금만 힘을 냈더라면 11분이 나올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11분이 나왔더라면 정말로 모두 10일이 되는 거죠. 그럼 기억하기도 좋지 않겠습니까? 예? 이렇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육아와 또 여러 가지 또 뭐 강연, 뭐 방송, 뭐 알바 이런 사업을 그 함께 병행하면서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. 또 지난 1년 동안도 우리 또 돌 생일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축하해 주셨죠. 그 여러분들이 이런 많은 이런 관심과 사랑 속에 우리 민지가 앓지 않고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제 두돌이 되었습니다. 우리 민지가 격리도 할 줄 압니다. 이제 차렷하면 쫙 하고 경량 견해 하고 이렇게 앞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서 여러분들이 그 관심과 이런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북에서의 이 출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우선 이 북에서는 그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산전산후 휴가라는 이런 휴가제도가 있습니다. 북에서는 1946년 6월에 그 민주주의 노동법령이라는 걸 채택하거든요. 이 노동법령에서 모든 기관 기업소의 근로 여성에게 국가 부담에 의한 산전 35일, 산후 42일간의 휴가를 주고 이 기간에는 월급이 그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불하도록 이렇게 제정했습니다. 46년 6월이에요. 그리고 5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? 북에서 1958년도에 사회주의 협동화가 완성됐습니다. 협동화가 완성되게 되면서 이 농촌 여성들에게 그때 처음으로 60일간의 유급 출산 휴가가 실시됐거든요. 그리고 이후에는 도시 그 여성들하고 마찬가지로 77일간으로 이제 늘어납니다. 이때는 그 농업협동화가 완성되기 전에는 다 개인농이 아니었습니까? 그러니까 국가가 거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개인농이었으니까 애 낳고 내가 놀고 싶으면 노는 거니까 아마 그 이후에 협동화가 완성되면서 이런 법령은 했고요. 여자들한 그 농촌 여성들의 경우에는. 그리고 또 86년도에 중앙인민회의, 그러니까 지금이 최고인민회의죠. 이 정령을 중앙인민회의 그 중앙인민위원회 그 이 정령을 통해서 산전 60일, 산후 90일로 150일로 이렇게 출산휴가 제도를 이렇게 시행했습니다. 150일로 늘어난 거죠, 이제는 곱되게. 그리고 2011년에는 그 여성권리보장법이라는 게 있거든요, 북에.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.
그 여성권리보장법 이 33조에서 국가적으로 여성 근로자에게 정기 및 보충 휴가 외에 군속 연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, 산후 90일간의 산전 산후 휴가를 준다고 규정했습니다. 수정 보충하거든요. 예? 여성권리보장법을 2011년이요. 그리고 2015년 6월 30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그 정령 566호로 그 수정하거든요. 수정해서 발표하게 됩니다. 여성권리보장법에서 이제 그 하단 부분을 산전 60일, 산후 180일간의 산전 휴가로 개정했다.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총 240일 아닙니까? 산전 60일에 산후 180일간, 240일간이 그 산전 휴가를 제정한 거죠. 이게 2013년도부터 제가 2013년에 왔거든요. 그때부터 실시한다고 들었는데 15년이 됐다고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됐대요. 그리고 이 산전 산후 기간에는 그 직장에 출근할 때하고 똑같이 식량 공급도 해주고, 그리고 생활비도 똑같이 그때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. 예? 그 노동자의 경우에는 700g이거든요. 식량 하루 1일 공급 규정량이. 생활비도 저 전액 다 공급하고 있고요. 그다음 또 이 출산 휴가와 함께 또 그다음에 출산 휴가가 끝나게 되면 타가소에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? 애기들을. 예? 그래서 출산 휴가가 끝나게 되면 타가소에 맡깁니다. 근데 이 북에서는 여성들이 이렇게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육아의 부담, 이런 걱정이 없이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, 또 직장뿐 아니죠. 농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그리고 또 공장 기업소, 중대형, 작은 기업소는 없고요. 중대형 공장 기업소, 그리고 또 협동농장은 또 작업반별로 이 타가소가 다 설립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공장의 규모에 따라서 또 타가소가 한 개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개 있는 것도 있죠. 예? 우리 무상강선처럼 특급 그런 그 기업소는 유치원이 많습니다. 타가소 유치원이. 공장 구내에도 있고, 그 다음 우배에 또 유치원이 있고, 그리고 또 노동자 구마다 또 있고, 이렇게 있거든요. 광산 그런.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특이한 점은 또 뭐냐면, 타가소와 유치원은 엄마가 일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. 몇 분 이내에 걸어갈 수 있는, 걸어서 몇 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것. 그게 좀 특이하죠. 우리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? 이게 여기는 보니까 그것이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하시기는 하는데, 돈이 있는 분들은 애를 저 멀리 있는 통학도 시키지 않습니까? 버스가 다니고. 예? 우리 민지는 집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 버스를 타본 일이 없는데, 그래서 우리가 안아서 데려다 주고 이런다. 걸어서 뭐 1, 2분밖에 안 걸리는데. 그러니까 이 멀리도 보낼 수 있는데, 여기서는 우리는 멀리는 안 보낸다. 다 가까이에 두는 거죠. 엄마 가까이 젖을 먹여야 되니까. 이게 여기서 또 어떤 게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, 직장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? 일하는 근무 시간에도 자녀들한테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북쪽의 하루 노동 시간은 8시간이거든요. 8시간, 그건 46년도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. 46년도부터 8시간 노동제인데, 이렇게 근무 시간에 여성들은, 아기 엄마의 경우에는 6시간도 안 되죠. 예? 6시간도 안 된다. 6시간 보장하라는데 안 되죠. 그게. 그러니까 이 북쪽 여성은 대체로 이렇게 모유 수유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내가 왜 소젖을 왜 한테 먹이냐? 내 젖을 먹이지. 이런단 말이에요. 그게 보게 되면 대체로 모유 수유하는 게 8개월, 그 다음에 돌이 될 때까지도 먹이는 애들도 많고요.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정말 6살, 7살 될 때까지도 먹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? 예?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.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도 그랬거든요. 커서도 먹었습니다. 6살, 7살 이때도 유치원 다닐 때. 어쨌든 학교 들어가면서 끊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. 우리 막내 동생은. 엄마, 저지다 이렇게 빨간 약 칠하지 않습니까? 빨간 약 칠해서 엄마 아파서 이게 못 먹는다 하게 되면, 그 보고는 막 달려가서 행주 가져다가 딱 들고 와서 엄마 젖이 막 닦은 또 빨고, 우리 막내 그랬거든요. 예? 그렇습니다. 그래, 어쨌든 그런 직장 여성들, 그 다음 협동농장에 일하는 여성도 관계없거든요. 2시간에 한 번씩 젖 먹이는 시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젖 먹이고 애들 같이 돌봐주고,
애기 엄마들 또 애기 젖먹이 다 잘 자지 않습니까? 또 자다가 또 늦게 오는 경우도 있죠. 근데 그런 거 놓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아기들이 그 이유식 먹일 때도 그때도 오전, 오후 이때 또 한 번씩 가서 타가소에 가서 그 자녀들 봐주고 함께 놀아주고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. 예? 그리고 또 타가소에서는 그 생후가 이런 개월수에 따라서 한 방에다가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의 어린이를 한 방이었거든요. 그렇게 하고 보육원 2명이서 돌봐준다. 보육원 2명이서. 여기서 무슨 모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유식, 또 이유식에서 또 밥 먹이기, 용병 가리기 이런 것까지 일일이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. 저는 그때 당시에는 어렸을 때 잘 생각 안 나니까 그렇게 가르쳐 준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게 퇴근이 늦게 되면 아버지 엄마가 데리러 오는 게 늦게 퇴근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런 그 여성들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따로 방 하나를 별도로 내서 마지막까지 남은 애들을 또 돌봐주고 이렇게 하거든요. 그러니까 다가소에서 이 보육원을 이렇게 시작한, 그러니까 그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보육원으로 시작한 그 여성들 있죠. 북에서는 보육원 양성소라는 걸 졸업해야 됩니다. 보육원 나가게 되면 그 양성소를 졸업하고 보육원이 되는 거죠. 근데 양성소에 가는 그런 보육원 양성소, 그다음에 유치원 교양원에 대자게 되면 교원대학 졸업해야 되는데요. 근데 그런 데 가게 되면, 그런 데 가는 친구들을 보면,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, 그러니까 동심에 깊은, 네? 동심에 쉽게 젖게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 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평정서가 있습니다. 학적부에. 그 평정서를 보고 선생님이 추천해 주는 겁니다. 담임 선생님이. 그러니까 그 학생의 전기간이 그 학적부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고등중학교 올라와서 우리 시기에는 6년 다녔거든요. 고등중학교 6년이었는데 그럼 그 6년 동안을 함께 지낸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. 그 학생의 인성에 대해서 잘 아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는 거죠. 학교에서. 이 학생은 앞으로 내가 볼 때는 교양원이나 보육원을 하면 좋겠다. 그래서 그 일을 보내주는 거죠. 그것도 다 시험을 칩니다. 그래서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. 근데 대체로 북에서는 그런 분들은 보게 되면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보육원 생활을 하는 겁니다. 예? 계속 애기들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군대 나가서 제대돼 와서 그다음 결혼해서 애기 낳는데 그 애기를 들고 지금 다가소에 가니까 다가소의 그 보육원 선생님이 저를 키워주신 그 보육원 선생님인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니들 애기를 데리고 왔어 이러죠. 그러고 그 애기를 돌봐주는 거죠.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 어린 시설을 알고 있는 선생님이 아니십니까?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그런 사랑도 더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돌봐주죠 선생님들은. 이렇게 선생님 그러다 나면 그러죠. 너네 딸 보니까 딱 그저 아빠 어린 시설이라고. 예? 얘도 헐지 않겠어. 그러면서 키워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다가소에는 또 의사들도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본내염, 간염, 감기 이런 그 예방주사들 그런 것도 계속 놓아주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정말 북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, 그 시기에는 수많은 아사사들을 배출했죠. 그런데 그런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주민들이 배급을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한테 가는 다가소와 유치원에 가는 식량은 무조건 공급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대부분이 또 여성들은 집에서 자녀 키우는 것보다 다가소에 보내는 게 더 좋거든요. 그래서 원래는 직장에 나가는 사람만 그 애들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제는 게 아니라 전에도 그랬습니다. 직장에 안 나가고 집에서 그 장사를 하는 그런 여성들도 아이들은 다가소 유치원에 다 맡깁니다. 다 보내거든요, 거기로. 그래도 다 받아준다, 그거는. 다 받아주고 똑같이 키워주죠. 이렇게 그런 것도 많고요. 네? 이렇게 대신 우리 당연히 이 남한도 우리 민지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. 기저귀는 우리가 가져가거든요, 어린이집에. 그것도 북에서도 갔습니다. 기저귀는 부모들이 가져가죠. 대신 북은
이 남한과 같은, 남한에서 파는 그 아기들 기저귀 있지 않습니까? 예? 그 기저귀 이름 뭐더라? 그 기저귀 그런 기저귀가, 일회용 기저귀가 드뭅니다, 북에는. 그러니까 일회용 기저귀는 북에서 제가 올 때까지는 생산 못했거든요. 2013년 그때까지는. 그때 당시 일회용 기저귀는 다 남한 거 아니면 저 중국 거 우리 들여오게 되면 중국 걸 들여다 우리는 일회용 기저귀를 썼죠. 우리 전 북에 있을 때 돈이 좀 있었으니까요. 그 우리 애기는 그렇게 키웠고요. 그리고 대체로 보면 기저귀는 뭘로 만드냐면 인민군대 발사계 그 면천이거든요. 면천이 한 이만큼 큽니다. 발 이렇게 우리는 인민군은 양말 신지 않으니까요. 발사계를 한다면 면천으로 그게 제일 좋습니다. 그게 뭐 50개면 50장이면 아이 하나 다 키운다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 제대될 때는 그러죠. 제대되는 이게 부대원들이 야, 그 발사계 나눠줄 때마다 야, 집에 이제 제대대 가야 되겠는데 발사계 하나씩 좀 달라. 그래, 주패 태워서 내기 하자.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뭐래요? 아, 카드놀이? 우리 주패라고 하죠, 우리는. 주패를 쳐서 내기 해서 발사계 내기 해서 그다음 내일 모레 제대대가 갈 사람들은 발사계를 감춘다 이렇게 또 꿍지죠 따로. 그 여벌이 우리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본래 우리 싣는 건 2장인데 2장 싣는 게 아니고 석 장씩 내주면 한 장은 감추고 2장 싣는 친구들도 있고 2장을 또 절반 찢어서 절반짜리 발사계 그렇게 얇게 해서 싣는 친구들도 많죠.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두껍거든요. 그러니까 겹을 2겹으로 하게 되면 그 발에 땀이 굉장히 납니다. 그래서 그 여름 같은 경우는 대체로 절반 우리 찢어서 씁니다. 절반 찢어서 그렇게 쓰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구대원들한테 갈 때 가져가십시오 주는 거죠. 그리고 또 시장에서 팔기도 한다 그런 거. 광목천 면으로 된 그런 천들을 거기 해서 그런 걸로 이제 기저귀를 만들죠. 그럼 그거 질기거든요. 좋긴 가재천이 좋긴 하죠. 가재천이 그 가재천 파는 것도 있습니다. 기저귀는 그 본인들이 기저귀를 해서 가져다 주는 겁니다. 선생님한테. 그럼 선생님이 우리 애 칸에는 우리 애가 써야 될 기저귀가 있는 거고요. 그 기저귀를 뽑아서 우리 애한테 쓰고 사용하고 그다음 그 기저귀를 또 그다음에 다 이렇게 빨아서 또 쓰기도 하고 또 그다음 모자라면 또 집에 부모들부터 가져오라 하고 이렇게 합니다. 기저귀 같은 거 그렇게 하죠 우리가. 네. 어쨌든 이런 북에서 이런 시책들은 여성들이 마음 놓고 직장과 협동농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적극 장려하는 것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. 네?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 사회 진출 장려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. 또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에서도 출산율이 저조합니다. 저희가 자라던 시절까지는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90년대까지. 그러니까 고난행군 이전까지죠. 예? 한 가정이 보통 5인 가정이었습니다. 4인 가정도 진짜 드물었거든요. 5인 가정. 그러니까 아버지, 어머니, 보통 형제가 3명 이상입니다. 보통 형제가. 그러니 이 고난의 행군을 겪게 되면서부터 출산율이 쫙 떨어졌죠. 그때는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지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이게 자녀를 한 명만 낳는 것이 추세가 됐던 겁니다. 그리고 또 무엇이 또 없어졌냐면 남아선호 사상 그것도 없어져서 버렸습니다. 예? 그래서 오히려 아들, 딸이 있는 그러니까 아들만 있는 집 예? 그런 집 부모들을 보고는 국제고아라고 놀려주거든요. 딸들은 시집가도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부모님들을 돌보려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. 네? 그런데 아들들은 장가 가면 부모님 말씀보다 예? 자기 아내 말을 더 잘 듣는 겁니다. 더 우선하고요. 저부터도 장가 드니까 아내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.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예? 내가 어머니와 함께 아무리 잘못을 범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는 당신이 품고 있다가 나온 아들이니까 저를 안 좋아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. 어머니는 어머니니까 예? 어머니가 아무리 날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머니 아들인 것만은 또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. 그런데 아내는 헤어지면 남남이 되고 맙니다.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민지는 또 엄마 없이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? 저도 뭐 그런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니까
예? 그래서 민지한테는 그런 아픔을 안겨주고 싶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아내하고 어머니하고 의견이 갈라져서 또 고부 갈등 겪고 이럴 때면 양쪽을 될 수록이면 양쪽을 다 맞춰주려고 노력하죠.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어머니가 민지 엄마를 딸처럼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무리 노여워도 밉지는 않을 것이라고. 예? 그리고 또 우리 민지 엄마 함흥 사람이거든요. 함흥 사람 보고 함흥 얄개라 부르지 않습니까? 예? 어머니 함흥 얄개도를 모르시냐고. 세상살이 뭐 그렇게 많이 하신 어머님이 이해해 주셔야지. 나이 많은 분이 어머님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. 그렇게 하는 거죠. 와이프 보고는 또 야, 내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제 욕 좀 했다. 잘못했다고 하시더라. 이제 야, 어머님도 이 어머님 나이가 많으셔서 그럴 수 있는데 젊은 사람이 그것도 이해 못하냐. 또 이러면서 제가 또 한쪽에서 얼리는 거죠. 저도 또 큰 소리 치면서 제가 흔들거리고 다니긴 하지만 집에서는 저도 눈치를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. 북에서는 이게 출산율이 또 저조하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이런 여성들한테 모성영웅 칭호를 주고 또 뭐 어머니 대회도 열어서 그 대회에 참가시켜주고 대회 연달아서 토론도 하게 해주고 김정일 위원장, 김정은 위원장이 그 대회 그 참가자들한테 축하문도 보내주고 선물도 안겨주고 뭐 이런 거 합니다. 예? 그리고 가장 또 그런 거는 특징적인 거는 새 쌍둥이야 네 쌍둥이 이렇게 그 다산하신 그런 그 여성들 그런 여성들에 대한 그 배려는 특별하죠. 더구나 그건 소문나 있는 거 아닙니까? 여성들을 헬기로 비행기로 실어다가 평양산원에서 해산시켜주고 금가락지 주고 은장도 선물해주고 그다음 애들이 그 중학교 가서 것이도 입을 수 있는 옷들을 다 그 종류별로 가지별로 다 선물해주고 예? 그리고 독립주택을 지어주고 또 보육원, 유치원, 교양원, 예? 그다음 주치의사, 간호원이 전적으로 다 붙어서 돌봐줍니다. 세상두기 같은 경우에는 이 군대를 가도 같은 군대에 배치합니다. 같은데 너희들은 한 몸과 같기 때문에 군대에 가도 너네 떨어지면 안 된다. 이래서 한 대다 같은 군대에 배치해 주는 거죠. 우리 고향 그 무산에서는 새 쌍둥이 낳아본 적이 없거든요. 네? 한 번도. 그래서 우리 그 군당 책임비서가 회의할 때면 이런 약속을 하고 그랬습니다. 새 쌍둥이를 낳는 부부에게는 저기서 해방산 기슭에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2층집 지어주겠다. 그러니까 너희 좀 새 쌍둥이 좀 낳아라 좀 한번 우리도 소리 한번 쳐보게. 그런데 제가 떠나올 때까지 새 쌍둥이 보지 못했습니다. 낳는 걸.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양육과 교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우리 홍민지 양이 그 두 돌 생일을 맞으면서 북에서의 출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.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북을 알아가시는 데서 유익한 정보들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